안녕. 두 번째 시간 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마지막으로 얘기했어. 그 전에 뭐 얘기했냐면 바로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우주에 있는 헬륨과 수소의 질량비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치? 빅뱅 우주론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전 우주에 있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일 거고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아마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됐을 때 온 우주를 향해 퍼져나간 빛이 137억 년 동안 온 우주를 여행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온 우주엔 그때 퍼져나간 빛이 가득 차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지. 그치? 예언을 했어. 근데 그 중에 우주 배경 복사, 방금 말한 빅뱅 후 38만 년 때 퍼져나간 우주의 빛을 관측을 해버린 거야. 펜지어스랑 윌슨이랑 과학자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설명이 맞잖아 라는 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그치? 조금 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역시도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한 이 역시도 맞다는 게 관측됐거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막 뜬 건데,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어떻게 이걸 관측한 거야 도대체? 야, 인간은 달밖에 못 갔어요. 고작 겨우 달에 갔어.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에 달밖에 못 갔고, 사람은 못 가지만 탐사선을 보낸 거 태양계 밖으로 보낸 지 몇 년 되긴 했지만 그 역시도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야. 인간은 진짜 우주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은 부분밖에 몰라요. 그런데 전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이럴 거다라는 빅뱅 이론의 주장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궁금하지 않아? 막말로, 야, 인간 주제에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인간이. 그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 자, 해보자. 바로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이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알아냈어. 도대체 이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대세가 되었는가에 대한 거지. 궁금하지? 궁금할걸? 그래? 한번 해보자. 먼저 이 스펙트럼이 뭔지 알아봐야 돼. 이 스펙트럼은 이름부터 일단 멋지지. 스펙트럼이 뭔지 알고 대화의 스펙트럼을 좀 섞었으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아주 똑똑한 척하기 딱 좋은 지식이야. 교양이라 그랬잖아. 통합과학이. 교양으로서 알아두면 참 좋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 먼저 스펙트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스펙트럼. 우리가 스펙트럼 하면 딱 떠올리는 건 바로 이 연속 스펙트럼이지. 무지개. 그래, 이 무지개가 나오는 방식, 어떻게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먼저 광원이 있어요. 광원은 빛을 내는 원인이라는 거지. 이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게 될 거야. 나가게 되면 그 중에 이쪽으로 날라온 빛을 슬릿이라는 거에 통과시켜요. 슬릿, 멋있지? 이름 슬릿. 멋있지? 이름 슬릿. 이 슬릿이 뭐냐면 실은 그냥 얇은 구멍이야. 이렇게 얇고 이렇게 된 곳에 있는 얇은 구멍. 이 얇은 구멍으로 이 빛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럼 이 빛이 이렇게 통과돼서 얇고 긴 빛이 여기로 가겠지. 그럼 예를 들어 어디에 통과시키냐면 분광기에 통과시켜. 이 분광기는 빛을 분해하는 기계란 뜻이야. 분광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분광기가 있지만 이 그림에 있는 분광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즘이라는 거지. 중학교 때 배웠던 프리즘. 프리즘이라는 이름도 멋있지만 그냥 세모난 유리 덩어리야. 이 세모난 유리 덩어리에 이 빛을 통과시키면 이 빛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왜 분해되느냐? 이 얘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부터 앞으로 스펙트럼의 얘기, 원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가 가진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야기, 도플러 이펙트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낼 거야. 막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할 거라고. 근데 다 쉽지가 않아. 이 쉽지 않은 완전 서로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들을 내가 막 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 뭘 정신 차려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손에 닿을 수 없는 저 머나먼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어떻게 알아냈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스펙트럼, 도플러 효과, 전자 에너지 준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지. 문득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야? 라고 정신을 잃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정신 차려. 나는 헬륨과 수소의 질량비, 우주에 있는 헬륨과 수소의 질량비를
불량한 빛을 어떻게 알아내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돼. 알겠지? 자, 좀 더 가보자. 다시 가보자. 미안. 얘 구글 요새 자꾸 이러더라. 진짜 너 안 불렀어. 자, 해보자. 그래? 뭐 해야 되지? 그래, 정신 차리자. 나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 미안해. 이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빛이 굴절이 돼요. 굴절이 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빛이 왜 굴절되는가 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건 요 빛.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색광이라고 부르는 이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이 섞여 있는 빛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빛들을 싹 다 모으면 백색광이라는 게 돼요. 태양빛도 백색광이야. 그리고 이런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도 백색광이야. 그래서 사실은 거의 무한대 종류의 색을 가진 빛들, 무한대 색의 빛들이 합쳐져 있는 게 백색광인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의 색은 곧 빛의 에너지를 의미하거든? 에너지가 높은 빛은 보라색 계열의 빛이고 에너지가 낮은 빛은 붉은색 계열의 빛이야. 그래서 얘네가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 알겠지? 즉 우리는 무한대 종류의 색을 가진 빛이라고 부르는 이 백색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한대 종류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요거 이해했니? 그럼 무한대 종류의 에너지, 무한대 종류의 빛을 가진 이 백색광이 이 슬릿을 통해서 이 프리즘 분광기를 지나면 이렇게 꺾이는데 빛이 가진 에너지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다른 거지. 에너지가 작은 애는 조금 꺾이고 에너지가 큰 애는 많이 꺾이거든. 그래서 이쪽이 보라색 계열의 빛이 되고 이쪽이 붉은색 계열의 빛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날라온 빛에 여기에 하얀색 종이를 대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된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지. 그걸 이제 요렇게 돌려서 놓으면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고. 알겠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고 요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걸? 아닌가? 아무튼 그랬을 거야. 자, 여기까지가 연속 스펙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스펙트럼 이해해보자. 이제 아까랑 똑같은 환경에서 중간에 기체를 하나 둔 거야. 기체를 하나 뒀어. 그리고 똑같은 광원을 쐈더니 스펙트럼이 요렇게 돼버렸어. 이 둘의 차이는 뭐야? 어떤 차이가 있어? 바로 중간중간 색깔이 없다는 거지. 어디 갔겠어? 당연히 이 색깔은 얘가 먹었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잖아. 색이라는 건 에너지라고. 그치? 그러면 요 색깔의 빛을 먹었다는 건 요 에너지를 가진 빛을 이 기체가 먹었다, 흡수했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빛이 없는 거야. 색이 없는 거라고. 이 스펙트럼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이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한 결과 나온 스펙트럼이니까 이거 알겠지? 어렵지 않아. 자, 요번엔 방출 스펙트럼,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요번엔 좀 위랑 약간 달라. 구성이 어떻게 다르냐면 광원이 일단 없어. 이 기체 자체가 광원이야. 이 기체가 고온이 되면 기체한테 열을 막 주면 기체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빛을 방출해요. 그때 방출된 빛을 분광해보면 이번에는 빛이 듬성듬성 있어. 이 검은색은 빛이 없다는 뜻이야. 이 검은색 부분은 듬성듬성 빛이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 그렇게 나온 빛이 선으로 나오니까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지. 센스 있는 애들은 느낌이 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여기서 없어진 빛이랑 여기서 생긴 빛이랑 똑같잖아. 그렇다는 거지. 왜 똑같을까? 이 기체가 서로 같은 기체라면, 얘가 같은 기체라면, 이 두 개가 같은 기체라면 이 상태에서 흑 스펙트럼에 없는 부분과 이 상태에서 방출 스펙트럼에 튀어나온 부분, 선 스펙트럼에 튀어나온 부분이 똑같다는 거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특정 기체는 특정 빛만 흡수할 수 있고 특정 빛만에 따라서 방출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기체마다 고유의 흡수하는 빛, 고유의 방출하는 빛이 있다고. 요걸 다시 말하면 기체마다 독특한 자기만 갖고 있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모양이 다 다르다고, 기체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모양만 보고도
그게 어떤 기체인지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뭔지 알아. 아무리 멀리 있는 별이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기체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기체가 뭔지 안다고. 이게 소름 돋는 일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우주를 알아가는 방식이야. 근처에 가지도 못해. 너무 멀어 우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알잖아. 저거는 성운이고, 저건 성분이 뭐고, 저거는 성단이고, 저건 별들의 집합체인데, 저건 어떤 기체로 되어 있는 별들이고, 이런 걸 안다고. 어떻게 알아? 가지도 못했는데? 봤으니까 안다고. 혁명적인 거야.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성분을 알 수 있고, 비율을 알 수 있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은하들을 관측했는데, 정말 많은 별빛들을 관측했더니,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걔네들의 비율이, 질량의 비율이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던 3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지. 여기서 살짝 소름 한번 돋아주면 좋은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랬다는 거지. 알겠어? 이거 알아줘야 돼. 여기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얘기한 이런 거죠. 수소의 스펙트럼은 항상 요런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항상 요런 모양이다. 둘은 같다. 왜? 수소는 항상 특정 빛만 흡수하고 특정 빛만 방출하니까. 다른 말로 특정 에너지만 흡수하고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니까. 에 대한 얘기야.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뭐냐면 그럼 왜? 도대체 왜 수소는, 왜 특정 기체는 특정 빛만 흡수하고 특정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오늘은 15분 내로 끊어보고 싶은데 해보자.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원자의 모양은 계속 바뀌어왔어. 인간이 생각하는 원자의 모양. 원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늘 여러 가지 증거로 원자의 모양을 짐작만 해왔거든. 근데 지금은 니네가 상상도 못하는 형태야, 원자는. 그 상상도 못하는 형태를 지금 당장은 말해줄 수 없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지금은. 나중에 화원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뭐 안 하면 뭐 아마 화원을 안 하는 애들은 대부분 원자가 요 상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지. 그러면 원자의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낸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요걸 이해하려면 원자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보어라는 아저씨가 제안한 원자 모형이야. 1900년대 초반에 제안한 거거든.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이 원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전자는 요 길만 돌아다닐 수 있고 또는 요 길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보어 아저씨가 제안한 원자의 모형이야. 이런 원자 모형을 제안한 이유가 다 있지.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고. 일단 여기 있는 전자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조금만. 자, 이 전자랑 이 원자핵은 서로 인력을 작용하지. 이 전자랑 이 원자핵도 서로 인력을 작용할 거야.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강한 인력을 작용하고 있을까? 당연히 얘가 더 강한 인력을 작용하겠지. 왜? 가까우니까.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선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을 줘서 얘를 땡겨 와야지. 힘을 줬다고? 에너지를 줬다는 뜻이지. 즉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내가 요만큼에 달하는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내가 요만큼에 달하는 에너지를 줘야 되고,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요만큼에 달하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다 라는 개념인 거지. 여기서 핵심은 전자는 항상 요 길만 돌아다닐 수 있거나 또는 요 길만 돌아다닐 수 있다 라는 거야. 요 길과 요 사이길에는 애초에 전자가 존재하지조차 못하다라는 거지. 이 전자가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전자 궤도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여기 있는 전자 궤도로 옮겨갈 수가 있어. 근데 이 중간은 존재하지조차 못해. 이상하지 않아? 말이 이상하지. 여기서 일로 전자가 이동한다며.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잠깐이나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빨라도?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이때 보아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전자는 순간이동을 뿅 하는 거야. 여기 있던 전자가 딱 요만큼 에너지를 받으면 이쪽으로 뿅 순간이동하는 거야.
이 중간엔 존재하지 못하거든. 순간이동이야 라고 얘기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 여기 있던 전자는 딱 요만큼 에너지를 받으면 이쪽으로 뿅 순간이동해. 순간이동 뿅. 이걸 유식한 말로 양자도약이라고 말하거든. 나중에 해보자. 아무튼 이렇게 뿅 순간이동을 하는 거였어. 여기까지 들으면 얼추 느낌이 와. 왜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는지 느낌이 오니? 여기서 그랬잖아. 어떤 기체는 늘 특정한 빛만 먹고 특정한 빛만 뱉을 수 있다고. 즉 특정한 에너지만 먹을 수 있고 특정한 에너지만 뱉을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요 전자 궤도 사이의 간격만큼의 에너지만 얘는 흡수할 수 있고 방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전자한테 요 간격보다 조금 더 큰 에너지를 주잖아? 그럼 이 전자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버린다고. 이게 얘보다 조금 더 낮은 전자를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를 주잖아? 그럼 이 전자는 흡수하지 못해. 왜냐면 여기 있는 전자한테 요만큼 에너지를 준다고 해서 얘가 그 에너지, 요만큼 에너지를 먹고 요 위치로 갈 수 없다 그랬잖아. 왜냐면 보아 씨는 뭐라 그랬어? 전자는 애초에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는 거야. 자, 됐어. 설명하면 이런 거야. 종합하면 이런 거지. 여기에 있는 전자가 요만큼 에너지를 먹으면 에너지 날라와야 돼. 날라온다. 뿅! 순간이동한다는 거지. 요거보다 좀 더 큰 에너지, 좀 더 작은 에너지는 애초에 흡수하고 방출하지 못해. 다시 뿅!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래 자리로 가고. 요렇단 이야기야. 이게 막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어떻게 여기 존재할 수 없지? 라는 게 신기하고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자, 다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방금 말한 그 원자의 구조 때문에 이 기체는 항상 특정한 빛만 흡수할 수 있고 이 고온의 기체는 항상 특정한 빛만 방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원리로 우주에 있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를 알 수 있게 된 거고 그 덕분에 빅뱅 우주론이 와 커졌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자 오늘은. 그래 더 짧게 끝내주고 싶었는데 15분 정도가 됐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고생했어. 어떠니 두 번째 수업 할만하니? 할만했으면 좋겠는데. 안녕. 고생했어. 안녕. 안녕. 안녕.